세조가 계속해 모두의 간언을 물리쳐가자 이번에는 대사원과 대사관이 함께 상소를 올리며 그 부당함을 아뢰니 세조는 그들이 올린 상소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직접 불러 묻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리 하는가? 대사원이 답합니다. 서자인 유자광을 병조 정랑에 임명하셨기에 그것을 고쳐 임명하시길 청합니다. 그의 대사관이 덧붙입니다. 세종께서도 이와 같은 일에 있어 대간이 간언하니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병조 정랑의 자리에 어찌 서자를 앉히겠습니까? 세조가 답합니다. 그대들이 세종조 때의 일을 거론하여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나 옛말에도 이르기를 인재를 쓸 때에는 그 출신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내가 사람 없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인데 어찌 그 귀천을 따지겠는가? 경들이 유자광 같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일찍이 유자광의 벼슬을 터주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없던 경들이 이제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렇다면 경들은 다른 관직은 몰라도 정조정락만은 안 된다는 것인가? 내가 이미 터주라고 했으면 어느 관직인들 해당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경들이 그것을 막아서려 하는 것인가? 친구와 사귈 때 너무 잦은 충고는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임금을 보필할 때 정도 없이 가라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혹여 다시 말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이어 도성기를 불러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그대들이 가능하는 바는 옳은 일이니 그대들이 그리 행동하는 것을 나는 가상히 여긴다. 그러나 인재를 동용하는 일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조가 남이 등에게 적개공신의 칭호와 군공에 따른 등급을 나누어 상을 내린 날 임금의 거듭 재촉되는 부름을 받고 강희맹이 뒤늦게 달려와 다다르니 세조가 말합니다. 명예사진이 온 것이 언제인가? 그대가 내일 해야 될 일을 제쳐두고 아뢰지도 않고 술을 마시기 위해 태평관에 갔던 것인가? 그러고도 사신을 접대하기 위함이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삼는 것인가? 예조판서 강희맹을 파직하라. 세조가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온 장수와 군졸들에 의한 잔치를 다음날 베풀 준비를 예조로 하여금 하도록 했는데도 그 불비한 점들을 알고 강희맹을 찾았음에 즉시 나타나지 않고 수차 부름 끝에야 나타나니 그가 마땅치 않았던 일들과 더불어 이날 예조판서 강희맹을 파직한 것입니다. 이 시에 난이 진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는 북방에 건주의 여진족 정벌을 위해 모두가 적개공신 1등에 우참찬 윤필상, 강순을 주장으로 남이와 어유소를 대장으로 삼아 군사를 조직해 이미 평안도에 이르러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어차를 보내 말합니다. 이제 겸등의 크나큰 공로를 미처 다 위로하지도 못한 채 또다시 수고롭게 하니 나는 단지 미안한 마음일 뿐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음에 그리 형세를 잘 살펴 내가 겸등에게 여진을 정벌해야 하는 책임을 위임한 뜻을 잘 이루도록 하라. 우참차는 의정부에 속한 정이품 벼슬이고 윤필상은 문관입니다. 그 얼마 후 여진 정벌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온 남이 등이 임금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세조가 남이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미 공신에 올랐고 또 이번에도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자만하는 마음은 갖지 말라. 자신을 경계할 것을 당부한 세조는 이번에는 남이를 임금의 신변을 보호하는 김하병인 겸사복의 으뜸볕을 겸사복장에 임명합니다. 겸사복장은 종 이품의 무관벼슬입니다. 세조가 태종의 손자이니 태종의 외중손이며 무예와 용기가 뛰어난 남이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병조 정랑이 되어 소임을 수행하고 있던 유정왕은 어미가 병이 드니
사직하고 남원으로 돌아가 모시고 있었는데요. 세조는 유자광에게 휴가와 역마를 내어주도록 명하고 더불어 그 어미를 위해 약이 되는 음식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애조판서에서 파직당한 강혜명을 다시 형조판서에 임명하고요. 그 며칠 후 다시 남이를 정이품인 공조판서에 임명합니다. 1468년 세조 14년 2월 15일 신숙주가 문과 초시에 합격한 답안들을 올리자 그 안에 유자광의 것이 없음을 확인한 세조는 명하여 낙방한 유자광의 것을 가져오라 하여 보고는 말합니다. 유자광의 답안이 괜찮은 것 같던데 어찌하여 낙방시켰는가? 답안을 작성함에 고음안을 쓰고 그 문법도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로 고음안을 썼다 하더라도 본뜻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은가? 그의 세조는 유자광을 1등으로 삼아 병조 참지의 관직을 내리게 되는데요. 참지는 정삼품 벼슬입니다. 병조 정랑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유자광을 지우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해 5월 1일 남이 유자광 등의 여러 신하들이 세조가 보는 앞에서 활을 쏘는데요. 이날은 남이가 여러 번 시위를 당겼어도 관역을 맞추지 못하니 세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이후 세조를 이어 조선 제8대 임금 애종이 된 세자와 한명회 등이 참석하니 술자리가 베풀어집니다. 그때 건하해진 남이가 세조 앞에 나와 말합니다. 전하께서는 귀성군 이준을 지나치게 사랑하시니 시는 가만히 그러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조가 말합니다. 귀성군은 지친이고 큰 공 또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면 귀성군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냐. 너의 말에는 반드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니 누구와 더불어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냐. 다른 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세조는 명하여 남이를 의금부옥에 가두도록 하고 주변의 장수들에게 묻습니다. 남이의 말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런 말을 하겠느냐? 신들이 남이가 아닌데 어찌 남이처럼 망령된 말을 하겠습니까? 세조가 유자광을 불러 말합니다. 남이의 말이 옳은 것이냐? 유자광이 답합니다.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이후 세조는 세자와 귀성군 한명회 등에게 술을 더하게 하고 일어나 춤추게 하면서 기생들에게는 노래를 부르게 하며 술자리의 분위기를 돋워 가는데요. 누가 대장군인가? 귀성군일세. 천하를 평정한 것이 누구인가? 귀성군일세. 누가 천하의 인물인가? 귀성군일세. 누가 젊은가? 귀성군일세. 누가 큰 공을 세웠는가? 귀성군일세. 다음날 세조는 남이를 석방하게 하면서 공조판서직은 유지하게 하고 겸사복장에서 파직합니다. 그 후에도 세자와 여러 정치인들, 공신들과 대신들이 모여 베풀어진 술자리에 공조판서 남이도 참석하여 여전히 함께 분위기를 띄워가는데요. 어느 날은 신숙주, 최항, 영의정, 오의정, 공조판서 남이 등을 불러 함길도에 새롭게 만든 총통을 보낼 방안에 관해 논의하면서 말합니다. 이 시의 난때 함길도 사람들이 동요하면서 말하기를 대군이 쳐들어와 우리들 모두를 죽일 것이다 하면서 매우 불안하여 민심이 크게 흔들렸는데 이번에 새 총통을 보내면 그곳 백성들이 혹시 오해하여 다시 민심이 흔들릴까 우려스럽다. 또 새 총통을 보내면 부총통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방안을 말하라. 남이가 아랍니다. 비록 총통이 없다 한들 여진족을 방어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구총통을 개조한다고 말하고 먼저 구총통부터 서울로 다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조가 말합니다. 남의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우의정 강순이 아릅니다. 남이는 젊어서 전쟁의 경험이 많지 않아 헛된 큰소리로 사람의 생각을 어지럽히니 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투 중에는 화살을 사용함에 있어 총통만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함길 또는 여진적의 요충지이니 총통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이어 신숙주가 아릅니다. 근래에는 변방이 조용하나 만일 여진족의 군사가 몰려든다면 변방의 방어를 튼튼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시에 많이 보내면 옳지 못한 일이니 마땅히 상황을 보아가며 나누어 보내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세조는 신숙주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1468년 세조 14년 7월 4일 유자광이 아릅니다. 오나옵건대 전라도 남원에 있는 어미를 가까이서 살피게 하여 주소서. 이때 유자광은 관직을 잠시 벗어나 남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7월 15일 세조가 여러 종책 그리고 노사신 등의 대신 및 남이를 불러 술자리를 베풀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남이가 아릅니다. 시는 어려서부터 그 꿈이 오랑캐를 평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하게 지나치는 은덕을 입었으나 그에 보답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 오랑캐들의 우두머리를 깨끗하게 없애버리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들어 북방이 소란스럽다고 하여 시는 밤에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칼을 어루만지며 인력에 소멸시킬 것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세조가 답합니다. 오랑캐가 근심인 것은 어느 시대인들 아니었겠느냐. 나는 단지 방비를 튼튼히 하여 평화를 지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남이가 다시 아릅니다. 만약 전하의 지혜를 받들어 20만의 무리를 얻는다면 천하를 주름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세조가 답합니다. 경의 말은 너무나 지나치다. 이틀 후인 세조 14년 7월 17일 세조는 남이를 공조판서 겸 오의도총부 도총관으로 임명하고 다시 8월 23일에는 남이를 병조판서에 오르게 합니다.